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러우 전쟁도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젤렌스키는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요격 미사일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발표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터키로부터 아타캄스 탄도미사일 70기와 M270발사대 12기를 구매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집속탄 2524기와 또한 자주포용 집속탄 4만 7천 발도 추가로 도입 예정이었다고 국무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것은 잉여 재고를 처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으며, 그런데 키예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아타캄스 미사일 70기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현재 우크라이나 후방에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아타캄스 미사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젤렌스키는 세르비아를 방문합니다. 세르비아에서는 소련제 방공 시스템용 포탄과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세르비아는 원래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이러한 소련제 방공 시스템용 포탄과 미사일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젤렌스키의 세르비아 방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우크라이나에 파이어 포인트라는 미사일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최첨단 요격 미사일을 분산 생산하는 데 참여해달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젤렌스키가 방문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파이어 포인트는 이미 해외 여러 군데의 위탁 생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는 고체 추진체 엔진 공장을 설립 중에 있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필요한 플레이어 시스템 개발에는 13개의 유럽 방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르비아는 이러한 협력에 적합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르비아에서는 엔진 케이스 추진체, 개별 탄두 부품, 그다음 발사 용기, 기계 부품 등이 생산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이더라든가 탐색기, 제어 시스템은 서방 파트너들이 계속 파이어 포인트에 공급할 것이라고 하는데, 키예프는 자체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이 필요하고, 세르비아에 있는 군수산업복합체가 이러한 역할에 적합하다고, 그래서 세르비아의 이러한 해외 분산 생산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요격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러시아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스페인은 이미 각각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을 5기씩 이전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미사일을 모두 소진하였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게 되면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은 2발이 발사된다. 그렇게 5기 정도의 소량 가지고는 러시아 탄도미사일 한두 발 발사에 이미 소진되고 있다. 예전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러시아 전황부석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열렸고, 러시아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전에는 건드리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대규모 시설들이 현재는 불타고 있다. 키예프와 오데사 지역은 과거부터 다층 방공망으로 보호받았지만 이제는 아무런 보호도 없다. 러시아의 정찰 능력도 향상되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군수물자를 저장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회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다만 유럽이나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 패키지를 이전해서 자국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더라도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를 구소련 플랫폼에 장착하는 소위 프랑켄슈타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와 같은 이러한 요인이 앞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금년 말까지는 러시아로서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수호이 24 우크라이나 전투기에서 셀프 태핑 스크류를 이용해서 발사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은 지상에서 구형 북구전투기에 장착해서 발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미국 창고에 쌓여있는 구형 공대공 미사일 1만 발을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에 장착해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는 데 사용하자고 미국에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자 미국은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우선 중동에서 이란 전쟁에 써먹자고 그러한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현재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구형 무유도 로켓을 폐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은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물질이다. 라는 질문에 우리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보내서 폭발이 되면 우리 우크라이나 승무원만 희생될 것이다. 그래도 좋으니까 이 폐기될 무유도 로켓을 가져가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자국 방공망을 위해서 요격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대공 방공 요격 미사일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국은 현재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재고가 전 세계적으로 1000기 정도 남아있다고 CNN의 보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키예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 향후 몇 달간 러시아의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상당한 피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키예프 지역 군수산업 단지의 파괴도 포함되고 있다고 모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북한의 신형 미사일 KN-23과 KN-24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최근 이 미사일 생산의 신규 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 생산량은 약 기존의 2.5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한 새로운 지하 생산 시설이 건설되고 있고 이러한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준탄도 궤적을 가지고 있고 종말 기동성이 있으며 사거리가 400에서 690km, 탄두 중량은 500에서 1000kg의 위력이 있는 탄도미사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한데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 미사일 수를 대폭 증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는 KN-23의 품질과 정확도에서 상당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쿠르스크 전투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군은 별도로 러시아에 미사일 부대를 파견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북한의 해외 수입은 약 2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과거 이전의 4년 동안의 4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의 증가는 주로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도 증가되고 있으며 또 다른 수입원으로서는 북한 해커들의 암호화폐 탈취, TRM 랩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의 70%가 북한 해커들의 소행이고 이것은 2017년에 30%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부상 중에 있다. 이 영상은 쿠르스크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 관련 영상인데 러시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상은 며칠 전에 북한군 노동자들이 러시아로 들어오는 비행기 내에 기내 촬영된 영상입니다. 현재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러시아의 평판은 매우 좋습니다. 전문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북한은 쿠르스크 지역의 해방에 도움을 준 진정한 러시아의 동맹국이다. 그리고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중앙아시아 노동자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규율과 결과물을 우수하게 창출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단지 일만 하러 온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노점을 차리거나 탈세를 하거나 암시장을 운영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와서 단지 일만 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받고 떠난다.
술에 취해서 난투를 벌이는 일도 없고 칼부림도 안 한다. 문화적 적합성에 있어서 북한은 우수하다. 이슬람화하려 하지 않고 지하 모스크를 짓지도 않고 거리에서 대규모 기도회를 열지도 않는다.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중앙아시아 이민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샤리아 법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또 중앙아시아에서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사회 환경을 좌우하려는 그러한 사고방식도 북한에는 없다. 그들은 이방인의 정체성을 가진 미래의 새로운 러시아인이 아니다. 범죄 및 치안 측면에서도 최고로 우수한 노동자들이다. 북한 사람들은 5년 지나서 러시아의 시민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처럼 본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지도 않고 특별한 그들을 위한 학교 할당제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계약직으로 와서 일만 하고 떠날 뿐 그게 전부이다 라고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좋은 평판을 러시아 전문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저명한 정세 분석가로부터 현재의 우크라이나 관련 세계 정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아직까지 공황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붕괴할 징후가 뚜렷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은 계속되고 있고 유럽연합은 키예프에 대한 드론, 탄약, 방공 시스템, 미사일 구입에 수백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돈은 찍어낼 수 있지만 미사일 생산 라인이라든가 숙련된 전문가는 만들 수 없다.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 사무총장은 말하고 있다. 서방 군수산업의 복합체가 여전히 충분한 무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이란 전쟁에서 고정밀 장거리 미사일 비축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테헤란은 호르무즈 해협, 해상운송,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지렛대로 삼아서 워싱턴을 압박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최근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조건으로 합의를 미국이 도출을 하거나 아니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미국에 강요하고 있다. 이란과 우크라이나를 동시에 지원하고 자국의 무기고를 보충할 자원이 미국에는 충분하지 않다. 시간 또한 키예프에게는 유리하지 않다. 러시아군은 공격 범위와 규모, 정밀도를 향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교통, 산업 기반 시설은 계속해서 파괴되면서 악화되고 있다. 강제 징집 동원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의 우크라이나 부대는 병력의 30에서 60%만 충원된 상태이다. 그리고 약 우크라이나 국민 200만 명이 동원을 거부하고 있고 수십만 명이 전선에서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공동 미사일 개발과 새로운 생산시설 건설을 약속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자금이 공장 건설로 이어지고 그리고 공장은 대량 생산시설로 탈바꿈해야 하며 생산된 제품은 다시 우크라이나로 운송돼야 한다. 그 시점까지 키예프의 군사 에너지 산업 기반은 완전히 다른 상태로 될 것이다. 시간은 러시아 편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외교 공세가 시작되고 있다. 터키는 이미 흑해에서 러시아의 군사행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다르다넬스 해협의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위트코프와 큐시노는 머지않아 러시아를 방문해서 새로운 제재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새로운 평화 구상을 제안할 것이다. 그러면서 별도로 러시아에 대한 악선전인 정보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별도로 도발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현재 적이 가장 휴식이 필요한 바로 이 순간에 러시아가 행동을 멈추도록 설득하는 그러한 작업을 할 것이다. 러시아는 또다시 영구적인 평화가 아닌 일시적인 휴전을 제안받을 것이다. 분쟁 해결책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을 복구할 시간을 벌고 군대를 재정비하고 유럽의 미사일 생산 재개에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과거 러시아는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너무나 자주 서방에 속아왔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 행동의 중단이 아니라 사이비 평화유지 소동의 중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